많은 사람들은 투자 수익률 1, 2% 차이가 대수인가? 라고 묻습니다. 겉보기엔 사소해 보이죠? 그런데 여기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부자들이죠. 부자들이 1, 2% 수익률에 집착하는 이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자산가 부자들은 이 1, 2%를 높이기 위해 세미나와 컨설팅에 수백만 원을 쓰고 금융, 세무 전략을 연구하며 포트폴리오를 끊임없이 리밸런싱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돈이 많지 않은 사람일수록 은행 예금에만 자금을 묶어두고 주식을 위험하다고만 생각하거나 투자 재테크는 내 인생과 거리가 먼 얘기라고 생각하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같은 돈으로 어떤 수익률을 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근로소득은 하루 24시간, 체력, 나이라는 한계에 묶여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잠을 잘 때도 여행을 갈 때도 조용히 자산을 불려줍니다. 오늘은 부자들이 왜 단 1, 2%의 수익률 차이에도 그렇게 집착하는지, 그리고 왜 투자 수익률이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바꿀 결정적인 변수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건 모두가 아는 내용입니다. 단순 계산만으로도 1%의 수익률의 힘을 실감할 수 있거든요. 자산 1천만 원에서 1% 수익은 10만 원입니다. 1억이면 100만 원, 10억이면 1000만 원이죠. 당연히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같은 1%가 만들어내는 금액 차이는 눈에 띄게 커집니다. 하지만 진짜 차이는 시간이 더해질 때 드러납니다. 복리의 힘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1억 원을 30년 동안 굴린다면 연복리 3%일 때 수익률은 약 2.4억입니다. 5%일 땐 4.3억, 10%일 때 17억. 같은 기간 같은 원금인데 수익률은 5%와 10%로 갈릴 때 최종 자산은 거의 4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숫자상의 격차가 아닙니다. 30년 뒤 17억을 가진 사람과 4억을 가진 사람과 은퇴 시점, 생활 수준, 선택의 폭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주거지, 의료, 교육, 여가, 자녀 지원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능한 일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결국 이 1%의 차이를 무시하면 장기적으로 수억, 수십억 원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의 예시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퇴 후 원금을 까먹지 않고 매달 1000만 원의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쓰고 싶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액을 연 5%의 수익률로 충당하려면 얼마의 자산이 필요할까요? 연 5%라면 24억이 필요합니다. 연 7% 수익률이라면 17억, 10% 수익률이라면 12억. 이 표를 다시 보면 수익률 5%와 7%의 차이는 고작 2% 차이에 불과하지만 필요한 은퇴 자산은 무려 7억이나 차이 납니다. 만약 10%의 수익을 꾸준히 낼 수 있다면 준비해야 될 금액은 24억에서 12억으로 거의 절반가량 줄어듭니다. 이 숫자는 단순히 은퇴를 늦추냐 빠르게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익률 1, 2% 차이가 목표 자산을 마련하는 기간을 몇 년씩 앞당기거나 늦출 수 있고 은퇴 후에도 매달 마음 편히 쓸 수 있는 현금 흐름의 안정성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부자들은 세금 수수료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법인을 세워 사업 투자 소득을 법인세 체계로 전환하거나 해외 ETF, 달러 자산 등으로 분산 투자를 해 이중 과세와 환율 리스크를 관리하고 연금, 신탁, 가족 간 증여 계획을 미리 세워 증여 상속세를 줄입니다. 이 과정을 전문적으로 설계하기 위해 금융세무 전문가와 장기적으로 상담하며 수수료, 세금, 환전 비용까지 꼼꼼하게 점검합니다. 반면 다수의 일반인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최근에는 주식, 코인 상승장이어서 많은 분들이 주식, 코인 등에 관심이 있어졌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은행 예금에만 그냥 자산을 묶어둡니다. 한국 가계자산 구성에서 여전히 예금, 적금 등 현금성 금융자산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전체 자산의 약 24.8%가 금융자산이고 금융자산 중에도 또 예금 등이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되는 운용 방식입니다.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현금으로 가지고 계신다는 의미죠. 반면 주식펀드 등의 투자 상품은 금융자산의 아주 일부에 불과하며 아직 가계자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주식을 위험하다, 재테크 투자는 나랑은 크게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며 저축에만 몰두하고 투자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은 어떨까요? 부동산은 지난 수십 년간 자산가치 상승을 이끌며 한국 부의 상징이 되었지만 현금 흐름 측면에서는 구조적 한계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금 창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을 통해서 집을 팔지 않고도 일정 현금을 받을 수 있고,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통해 임대 수익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금을 확보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대안들은 모두 조건, 비용, 리스크가 따릅니다. 주택연금의 경우에는 연령, 주택가격, 상속 제한 등 가입 요건이 까다롭고, 임대는 공실, 수선, 세금, 관리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금리 상환 능력이라는 부담을 안겨줍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실거주 목적으로 보유한 부동산을 현금흐름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자산으로 운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 시세 차익을 크게 올린 사람도 매도 전까지는 유동성이 제한돼 생활기비가 빠듯하거나 새로운 투자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부동산을 깔고 앉는 자산이라고 하죠. 즉 자산의 가치가 아무리 커도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이 없다면 진정한 재정적 자유를 누리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ETF, 채권처럼 비교적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병행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특히 장기 적립식으로 S&P 500 ETF인 스파이나 IBB, VO 이런 것들을 핵심 투자 수단으로 권장합니다. 그 이유는 역사적 수익률과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모두 설득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 스턴대 교수가 집계한 Historical Returns, Stocks, Bonds and Bills의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S&P 500은 1928년부터 2024년까지 명목 연평균 수익률이 배당 나온 것까지 다 재투자한다는 전제하에 11.8%였습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더라도 실질 수익률이 약 9에서 10% 수준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여전히 한 7% 수익률 얘기만 해도 이게 꾸준히 벌 수 있는 투자가 가능하겠어? 그거 사기야 의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는 명확히 반대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 때문에 금융을 배우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본인이 아는 세상에서 꼭 벗어나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래도 과거의 결과처럼 유지될 거란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장기 데이터가 복리의 위력과 안정적 수익률을 보여준다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보유기간이 길수록 손실 확률이 급격히 낮아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뱅가드의 2023년 Case for Long-Term Equity Investing 보고서와 모닝스타의 Stocks, Bonds, Bills and Inflation 자료를 보면 S&P 500을 15년 이상 보유했을 때 어떤 시점에서도 원금이 손실로 끝난 사례는 없었고 20년 이상 보유 시 실질 수익률이 마이너스였던 구간은 통계적으로 거의 0%에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투자 대가들이 꼭 장기 투자를 하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신이 아닌 이상 단기 변동성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닷컴 버블 기간에는 S&P 500이 약 49%씩 하락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57% 하락하고 최근에 코로나 때는 한 달 동안 34% 하락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폭락 국면에 거치식으로 단기 투자를 했다면 변동성을 견디지 못해 손실을 보고 그 경험 때문에 지금까지 미국 주식을 멀리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적립식 장기 투자 원칙을 지킨 투자자에게는 이 시기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기회. 급락기마다 공포로 매도한 투자자는 큰 손실을 봤지만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을 꾸준히 매수한 투자자는 하락장마다 더 많은 지분을 천천히 모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한 예시로 S&P 500은 2008년 금융위기 직후 1년간 급락했었죠. 이후 10년 동안은 연평균 약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 기간에 적립식으로 매수한 투자자는 결과적으로는 시장 평균을 훨씬 웃도는 수익을 얻었죠. 시장을 단기적으로 예측하려 애쓰기보다 장기간 일정 금액을 꾸준히 투자해서 복리의 힘을 활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강력한 전략이라는 점입니다. 단기 급락은 누구도 피할 수 없지만 공포 속에서 계획을 유지한 장기 투자자가 결국 시간을 자기 편으로 만들며 가장 큰 보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투자자가 포트폴리오의 최소한 30% 이상을 S&P 500 ETF에 배분해 장기 적립식으로 꾸준히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S&P 500 연평균 수익률을 1, 2% 아니 그 이상을 넘는 수익을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준비와 지속적인 공부 그리고 확실한 리스크 관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결국 지수 이상의 수익을 목표로 한다면 더 깊은 분석과 금융지식, 경험, 그리고 높은 위험 감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투자자들이 선택하는 대표적인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개별 주식이죠. 많이들 해보셨을 텐데 특정 기업의 재무, 산업, 경쟁 우위를 깊이 분석해서 우량주를 장기 보유하면 S&P 500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선택과 매수, 매도 타이밍에 실패하면 지수 대비 손실폭이 훨씬 커질 수 있으므로 철저한 기업 분석과 분산이 필수입니다. 두 번째로는 테마 섹터를 정해서 ETF에 투자하는 건데요. 반도체나 AI, 양자 컴퓨터 등 성장 산업에 집중 투자해 단기 초과 수익을 노릴 수 있는데
산업 사이클에 따라 수익 변동이 크고 장기 평균은 S&P 500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경매, 공매, 디벨로퍼 이 투자는 모두 높은 전문성과 자본력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경매는 법원의 공개 입찰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지만 권리 분석 실패하면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공매는 절차가 간단하지만 점유자 명도나 세금 인수 문제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디벨로퍼 사업은 토지 매입부터 설계, 임대 또는 매각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만큼 금리, 세금, 규제, 수요 분석을 모두 고려해야 되고, 성공 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는 있긴 하지만 리스크 또한 매우 큰 고위험, 고수익 투자입니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대표적인 영역입니다. 보통 스타트업의 성공 확률은 10% 미만이라고 통상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성공하면 초기 투자자는 기업 가치 상승으로 인해 수십 배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 시 원금 전액 손실 위험도 존재하고 장기 유동성 제약, 정보 비대칭 위험이 크므로 재무나 사업성 실사, 투자자 보호 조항 이런 것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엑시트 전략을 명확히 한 상태에서만 투자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꾸준하게 개인 투자 조합에 참여해서 일부 자금을 해당 투자법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자닌 투자라는 것이 있는데 채권의 안정성과 주식의 성장성을 동시에 노리는 구조입니다. 주식하시는 분들이면 공시나 이런 거에서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요. 대표적으로는 전환사채, 그리고 신주 인수권 부사채, 상환전환 우선주가 있으며 각각 채권이자와 함께 주가 상승에 따른 전환, 행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조건, 전환 가격, 상환 조항 등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기대 수익이 줄거나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서 구조와 리스크를 충분히 분석하고 이해한 상태에서만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품, 선물, 파생 상품입니다. 금, 원유 같은 원자재, 주가지수, 환율, 선물, 옵션 등은 레버리지를 활용해 고수익을 노릴 수 있지만 마진콜이나 유동성 리스크가 매우 크고 전문적 운용이 필요합니다. 한번 잘못 손대면 지방까지 말아먹는다고 해서 개인적으로는 사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결국 이 모든 자산은 투자의 보편적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바로 No risk, no return 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건데 가끔씩 많은 사람들이 까먹습니다. 당연히 높은 수익률을 추구한다면 당연히 높은 리스크가 동반됩니다. 철저한 리서치와 지속적인 학습과 경험, 그리고 분산과 리스크 관리 전략을 갖춘 사람만이 평균 이상의 수익률을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영역들은 정말 엄청난 공부와 실전 경험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준비 없이 섣불리 접근하면 단기간에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S&P 500 ETF를 그냥 장기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전략이 가장 신경을 덜 쓰면서 자산을 안정적으로 불릴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건 좀 투자하기 어려워 보이고 그래도 부자들처럼 나도 최소 1, 2%라도 더 높은 수익률을 얻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사실. 보통 저를 포함해서 수익률을 높이려면 무엇을 사야 할까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수익을 지키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내 자산을 갉아먹는 비용과 손실 요인을 줄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수수료인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간과합니다. 펀드 보수에서 1% 수수료 차이는 사소해 보이지만 30년 복리 기준으로는 최종 자산을 수십 % 깎아먹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연 7% 수익률로 30년 투자하면 7.6억이 됩니다. 하지만 매년 수수료가 1%라고 가정해서 1%가 빠지면 실질 수익률이 6%니까 6%로 투자한다고 가정 시 30년 하면 5.7억이 됩니다. 무려 차이가 1.9억이나 납니다. 1.9억. 저비용 인덱스 ETF가 꾸준히 강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후 수익률입니다. 배당, 이자, 양도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은 투자자가 실제로 손해주는 세후 수익률을 크게 좌우합니다. 세 번째는 거래 비용입니다. 주식을 사고 팔 때마다 증권거래세와 매매 수수료가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이 비용은 한두 번은 미미해 보일 수 있는데 매월 반복 매매를 1년 동안 지속한다고 생각하면 거래 금액의 약 한 2, 3%가 비용으로 소모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잦은 매매로 수수료 세금이 반복되면 평균 투자자의 연평균 수익률이 시장 지수보다 약 1, 2% 정도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격차도 수십 년 복리로 누적되면 최종 자산에서 생각보다 엄청난 큰 자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불필요한 매매를 줄여 거래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만으로 장기 수익률을 지키는 강력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하면 장기 투자를 전제로 수익을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비용인 수수료, 세금, 거래 비용 이것들을 신경 써서 줄이는 것이 단순히 더 높은 투자처를 찾는 것 이상의 수익률 개선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계적 투자자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돈이 일하게 하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평생 일을 해야 한다.
이 말은 이제 모두가 알다시피 현대 자본주의의 현실을 정확히 짚은 이야기입니다. 노동소득만으로는 자본소득 단계로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슬프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게다가 단순 저축만으로는 인플레이션과 세금을 이기기 힘듭니다. 한국의 최근 30년 평균 물가 상승률은 약 2, 3% 수준으로 실질 자산 해마다 조금씩 지금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을 지키고 불리려면 투자와 금융 공부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금리, 세금, 자산 배분 같은 기본 지식을 알고 ETF, 채권, 주식 등 다양한 자산의 구조를 이해하고 금리와 물가, 환율 같은 거시경제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자가 되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자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생존 전략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금융을 배우고 실제 투자 경험을 쌓는 것이 앞으로의 경제적 자유와 안정적인 삶을 결정짓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금융 공부는 사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작지만 꾸준한 습관이 핵심입니다. 경제나 투자 서적을 읽을 수도 있고 금융, 경제 뉴스 구독하고 온라인 강의 수강 또는 세미나 참여, 그리고 제 유튜브 구독, 이렇게 하루에 단 1시간이라도 돈 관련된 컨텐츠에 스스로를 노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10년 후의 자산과 투자 감각은 지금과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투자 수익률의 단 1, 2%의 차이가 평생 자산 규모와 은퇴 시점을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좀 깨달으셨나요? 더 나아가 수익률에 따라 인생이 정해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세금 전략을 연구하고 금융 공부와 세미나의 시간과 비용을 아끼지 않으며 자산 배분을 끊임없이 최적화하려고 노력합니다. 이제부터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부터 단 1%의 수익률을 더 높이기 위한 작은 공부와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그 1%가 10년 뒤, 20년 뒤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밸류점프였습니다.